11월 7일 금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조간 함께 살펴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있었던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4년 전에 지어진 보일러 타워가 철거 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 타워는 모두 3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보일러 타워가 붕괴됐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구조물도 위험한 상황이어서 수색에 또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철제 기둥을 자르는 과정에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무너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나머지 타워들도 붕괴될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라라고 얘기를 내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새도록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2명은 구조됐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소식은 한 사람은 구조를 기다리다가 끝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소방당국의 밤샘 구조 작업에도 앞서 새벽 5시쯤 이번 붕괴 사고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발견한 매몰자 2명 중 소방당국이 의식이 있다고 밝혔던 40대 남성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매몰자 2명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12차례에 걸쳐 좁은 구조물 사이를 직접 들어가 철골을 잘라내고 바닥을 파내는 방식으로 30여 미터를 접근했는데요. 매몰자에게 접근한 이후에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추운 날씨를 고려해서 보온 조치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간밤에는 곧 구조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팔에 끼었던 철골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결국 40대 남성은 의식을 잃었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함께 발견됐던 다른 매몰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진동 우려로 크레인 등 중장비 동원도 어려워서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붕괴 우려로 철골 구조물 내부에 진입했던 소방대원은 일단 철수한 상태입니다. 당초 진행하려던 무너진 5호기 옆에 있는 4, 6호기 안정화 작업도 위험성이 있어 중단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며 구조견과 음향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을 동원해서 안전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색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건 어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붕괴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약 60m 높이 15층 건물 규모의 이 철제 구조물 보일러 타워가 붕괴된 건데요. 44년 전에 준공이 됐고 가동을 중단하기 위해서 해체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을 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는 모두 9명이었는데요. 2명은 건물 바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7명은 건물 내부, 그리고 현재 매몰된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5명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25m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업 중에 갑자기 이 보일러 타워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손을 쓸 틈도 없이 7명의 지금 매몰자가 발생을 했고 천만다행으로 바깥에서 근무하고 있던 2사람은 구조가 됐습니다. 자, 불과 몇 초 만에 이 60m 규모, 15층 규모의 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에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인명피해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9명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2명은 가까스로 구조가 됐지만 지금 7명이 매몰됐고요. 오늘 새벽 시간까지 위치가 파악됐고 생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그 매몰자 1명은 끝끝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다른 위치가 확인된 그 매몰자도 소방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5명의 매몰자는 현재 위치 파악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보일러 타워는 모두 세 동이고
가운데 동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양쪽에 있는 그 두 개의 보일러 타워도 지금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확인되면 그때그때 빠르게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보시죠.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이런 법안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협중 집회라든지 협중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한 어떤 법안 추진으로 보여지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현재까지 9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협중 집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중국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입법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하다하다가 배치기 국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열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과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이 둘이 지금 배치기를 하면서 저렇게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맞대고 있는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국감 파행됐고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고성을 벌이다가 이런 모습까지 볼성사나운 모습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바로 이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로 가시죠.